국가 중심 세계 지도로 보는 지구.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그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베트남의 졸업 또는 그 졸업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다룬 적이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6월 말에 이제 졸업 시험이 있고 대부분 학교들도 그때 졸업하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여름방학에 들어가지 않나. 여름방학이라는 게 조금 그런데 어쨌든 방학이 들어가고 이제 한 2달 내지 3달 정도의 그 방학 기간을 보내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그 영상 10도가 되면 학교를 안 간다고 할 정도니까 얼만큼 그 열대 또는 그 지역이 추위에 민감한지를 또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대우림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있지만 지역 편차가 상당히 좀 다르고, 그리고 추위보다는 더위가 이제 더 생활에 있어서의 큰 어떤 중심이 된다라는 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6월 말에 졸업시험을 보고 그 졸업시험이 또 대입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대학교가 그 6월 말에 졸업을 하고 아, 또 새롭게 9월에 이제 그 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나눠져 있는데 곧 이제 지금이 7월 3일이니까 7월 20일 정도 되면 학교에서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여름방학인데 겨울은 보통 한 달 반 내지는 2달 정도 전체적으로는 3달 정도가 방학 기간인데 한국도 그렇게 방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 추위와 더위 때문에 방학이라는 그 기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추위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위도 피하고. 옛날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겨울이 상당히 추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난방도 사실 어렵긴 했기, 난방도 어렵고, 나무 해서 나무로 이제 불을 떼고 하는 시골 같으면 그랬었고, 도시는 뭐, 음, 잘해야 뭐 연탄 정도를 해서 이제 겨울을 나거나 했을 텐데, 음, 어쨌든 시간에 예전 기준으로 보면은 눈도 많이 오고 추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후 패턴이라는 것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조금 온도가 그렇게까지 평균 온도가 그렇게까지 아, 춥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상 영하권에서의 날씨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간이 좀 추운 기간이 좀 짧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운 날씨 기준으로 따지면은 예전에는 장마가 상당히 길었고, 그 다음에 장마가 지나고 나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8월 15일 정도 되면은 가을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장마도 장마 같지 않고, 8월 15일 돼도 덥고, 가을은 사실 온데간데 없는 느낌이 있고, 왜냐하면 가을 추수한다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한 10월 정도는 돼야 가을 느낌이 나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 곧 겨울이 이제 금방 성큼 다가오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이 여름이라는 시기가 아, 어떻게 보면은 겨울이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활동적으로 길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을 1개월 정도로 하고 여름방학을 뭐 더 길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적인 시기에 그 방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바람직하고, 겨울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활동적이지는 않은데, 반대로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그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시즌에 한국을 여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여행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에 대한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그 더위,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면은 전체적으로 그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름방학을 더 길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둘 다 좀 이제 큰 어떤 변수가 있긴 하지만 아,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 겨울이란 그 평균 기온이 좀 더 올라가고 여름은 좀 더 더워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를 들어서 더 한국보다 더 그緯도가 높은 유럽, 북유럽 또는 북아메리카 기준으로 따지면 크리스마스가 동지인데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가가 많게는 뭐한 보름 또는 뭐한 달.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는 걸 기준으로 따지면 한편으로는 또 이 북극 지방, 아니, 그 고위도 지역에서의 어떤 그 동지 때의 밤의 시간, 아, 낮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런 휴가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적도권이나 그 외의 지역을 여행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생활이라는 것과 그 우리가 보통 문화적으로 어, 그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의 어떤 패턴 또는 그 지역에서 그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그 계절 또는 그 환경적인 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걸 이해한다라는 거는 어, 그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겨울이 없는 나라에 겨울방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길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휴식할 수 있는 시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비슷하게 접근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는 한 번에 몰아서 다 쉬는 거고, 뭐 한국처럼 겨울과 여름을 나누어서 쉬는 거고, 그다음에 겨울이 더 추웠고,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어려웠던 시기에는 겨울 방학이 길었던 게 방학인 거죠. 이제 아, 시대적으로 좀 그런 패턴이 달라진다면 겨울방학은 뭐 더 짧게 하고 여름방학은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지 때 낮 시간이 짧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같은 경우가 길어서 그때의 그 어떻게 보면은 짧은 낮 시간을 빨리 보내는 한 달만 지나도 사실은 낮 시간이 부쩍부쩍 길어지는 게 더 고緯도일수록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낮 시간의 어떤 평균 수치는 적도가 만약에 50초다 그러면은 한국은 뭐 1분 50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영국은 뭐 2분 30초, 뭐 더 올라가면 그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분 30초, 3분 가까이 이렇게 하루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벌써 어, 2분만 차이 나도 1시간씩 낮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어떤 시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 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을 관찰했을 때 환경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베트남어 공부하다가 베트남이 왜 6월 말에 졸업시험 보고 이게 대입시험이기도 하고 또 졸업도 그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예,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지역이 원래 덥지만 아주 덥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